저기 지난 시간에 STM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STM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절연체에서 이런 터널링 배리어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중간에 건너뛴 부분이 이제 바로 원래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다 보낸 거 있죠, 여러분? 다 보낸 거 있죠? 이거 다 가지 않았나요, 이거? 메일로 가고 했을 텐데, 우리가 전류 전압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요 책을 혹시 다 봤습니까, 여러분? 무슨 책이냐면, STM도 그렇고, 이제 아주 미소한 전류 측정 분석을 할 때, 로우 레벨 메저먼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본 사람? 우리 유니스 다 봤나요? 책이 있는 건 봤죠? 우리 고승필 씨는 봤던 거 아니지? 책이 있는 건 못 봤어요? 예, 보면 요거를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보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보면 키슬리에서 로우 레벨 메저먼트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여기서 보면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이걸 쭉 한번 봤었는데,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STM도 그렇고 보면 측정하는 게 결국 뭐냐, 우리 분석을 할 때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보는 것처럼 전압을 측정한다. 전압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높은 저항으로부터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전류와 전압을 측정한 상태에서 레지스턴스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차지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지 측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전류 전압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차지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어떤 예가 여러분 주위에서 차지를 측정하는 예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한번? 전류 전압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캡 측정? 배터리 용량. 자, 뒤에. 예. LCR 미터. C. 자, 뒤에. 네. 가드 팀이라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실생활은 아닌데 다이렉트릭 레이어 같은 데서 디펙 있는 거를 차지하고 디펙에서 차지? 네, 그 차지를 차고 정밀하게 찍어 알 수 있지 않을까? 휴대용. 이거요. 휴대용. 자, 예. 찾아뵙죠. 검색이 나와요? 배터리 충전 상태? 예, 뒤에. 리튬 배터리 CV 합친 거네. CV. 네. 촉매 전극의 이중층의 임피던스, 그죠? 슈퍼캐패시터. 슈퍼캡? SC? 슈퍼캡이 뭐요? CV. 예. 다음에
음. 음. 금속 표면이 쇼키요? 금속 표면이 뭐요? 차지. 서피스 플라즈마 레조넌스. 음. 음. 네? 네, 모습이. 모스펫에서의 시각. 네, 앞에. 어디서 들었나요? 어디서 들었어요? 예전에 어디서요? 예전에 잘 몰라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느 수업에서 얘기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수업. 중학교 1학년 아마 그건 밀리카네 유적 실험 같다. 다, 네. DLTS? 동구 DLTS 찍어요? 잘 안 찍어요. 한 번 못 봤어요? 장치는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딥, 레벨, 트랩, 스펙트로스코피. 예. 배터리 용량. 우리 무슨 씨 혼자인가? 음. 아, 이렇게 차지 측정하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차지 분석이라 그랬을 때, 앞으로 하겠지만, Q는 이 차지 쿨럼이잖아요, 그죠? 쿨럼인데, 얘를 이렇게 차지 자체를 측정할 수도 있고, 얘를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류로 해서, 적분을 해서 전체 Q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Q를 측정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예가 파티클 디텍션입니다, 사실은. 아까 파티클 디텍션 했는데, 하나의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집진장치죠, 집진장치. 먼지를 모으는 게 있죠. 먼지를 모으는데, 어떤 공장에서 까만 먼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그 먼지를 이렇게 쌓아 놓을 때, 먼지를 딱 캡처하잖아요. 여러분, 그 TV 같은 거, 뒤에 뜯어보면, 뜯을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노트북을 딱 뜯어보면, 안에 뭐 많이 들어가 있죠.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먼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먼지가 들어갈 때 차지를 띄고 있거든요. 띄고 있는데, 얘가 도체에 붙으면 차지를 주고, 얘는 그냥, 그쪽에 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지되어 있는 먼지가 어떤 도체에 가서 쌓이면서 차지를 내놓고 이 차지를 측정하면, 그게 이제 먼지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지를 디텍션 하는 게 일단 파티클 디텍션하고 사실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들이 여러분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밀리칸 유적 실험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봤다는 건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기름방울이 있으면 얘가 떨어지려는 힘이 mg이고 그 다음에 올리려는 힘이 qe라 그러면 얘가 기름방울을 그랬을 때 오일 드랍릿이 있는데 얘가 떨어지려는 힘이 오일의 요 덴시티가 로라 그랬을 때 반경이 r이면
3분의 4 파이 R 삼성의 로 했는 게 질량이죠. 그래서 G 했는 것이 질량인데 QE 해서 이 Q가 2분의 3분의 4 파이 R 삼성의 로 G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름방울을 공중에 띄워놓으면서 이거를 이제 차징이 됩니다. 차징이 되는데 이 차징이 됐을 때 얘가 요 현미경을 보면서 이 반경을 측정을 하고 얘 공중에 떠 있으면 얘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떠 있으면 그때 이 Q를 어떤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밀리카니즈 실험은 이 Q가 단위 차지 2에 n배다, 정수배다, 인티저 배다 생각해서 이 R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름방울이 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뭐 볼 수 없죠, 그죠? 볼 수는 물 같은 거 떨 수 있고 공기 불에 떨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떤 분무기로 뿌리면 분무기에서 그 플라스틱 분무기에서 구멍으로 조금 나오면서 마찰을 하죠. 그죠? 마찰하기 때문에 기름방울 나오면서 차징이 되거든요. 차징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차징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어서 그 Q를 그냥 단위 차지 n배다 이렇게 해서 요 최소 온배수를 해서 1을 구하는 차지 몇 개 있느냐 하는 걸 구하는 게 바로 밀리카니즈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름의 현미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요 반경을 알 수 있다면 요 반경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요 반경으로부터 그리고 요 기름의 밀도로부터 전체 질량을 알고 이 질량의 힘 mg는 그리고 전기장 크기는 우리가 알거든요. 보통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고 얘를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 걸어줘서 여기 전압을 걸어주죠. V 해주고 거리가 D면 이게 E가 D분의 V가 되니까 결국 E도 알고 그 다음에 G도 알고 밀도도 알고 현미경으로부터 반경 R도 아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Q란 것은 미지수가 N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 11개, 12개 그렇게 해서 이제 밀리칸이 이제 요게 정수배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E가 1.6 곱하기 10-19성 쿨롬이란 거를 밝혔죠. 그죠?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밀리카니즈 실험? 들은 적 있죠? 요게 차지 뛰는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요거를 이제 밀리카니즈 실험인데, 제가 한 가지 밀리카니즈 실험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밀리카니즈 실험이 0912 네, 한번. 밀리카니즈 실험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이제 보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리카니즈 실험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병철 씨가 잘 읽으니 목소리가 좋으니까 읽어볼래요? 여기 밀리카니즈. 밀리컨이 최소 전화량 측정 실험은 조작의 진실을 이긴 사건으로 오랫동안 해인들의 입에 오르내린 바 있다. 밀리컨은 이른바 기름방울 실험이라 불리는 유명한 실험을 통하여 전화량의 최소 라인을 이루는 전제의 기본 전화량을 정확히 측정하였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키우고 미국 물리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과학 행정가로서도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은 물리학과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학부 3학년 무렵에 반드시 거치는 중요한 실험으로 꼽힌다. 예. 여기서 그런데 그 후 밀리컨의 실험 노트를 검토한 결과 밀리컨은 자신이 실험했던 모든 데이터를 정직하게 발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버리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골라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이 사건은 데이터를 거짓으로 조작한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자신의 약점을 숨긴 쪽이 결국에 가깝게 정직하게 실험한 쪽을 이겨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열렸다. 이 사건은 그동안 자연과학적 진리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지닌 일부 과학 사회학자들의 좋은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도 이거지.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밀리컨이 일부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실험상의 엄밀성 등을 고려하여 신에게 불한 것이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기존의 견해를 뒤집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제 차지를 띄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1.6 시간 19선이라는 차지가 유익 단위인데 얘가 100개, 101개, 102개쯤 되면 사실은 그 연속이죠. 그죠? 101개, 102개, 103개 혹은 뭐 얘가 길방울 충분히 작아야지 개수가 차지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2개, 3개, 4개 되고 여러분 이 보면 이 기름방울이 있을 때 전자기학 배울 때 요 기름방울 하나가 커패시턴 C를 여러분 그 계산을 하죠. 그죠? 얘 커패시턴스가 얼마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커패시턴스 얼마인지 기억나요 이거? 뭐 4파 입실론분의 C분의 R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C가 4파 입실론 R이다. 이런 식 기억나요 여러분? C는 Q가 이게 V, 포텐셜 V라서 Q는 CV에서 4파 입실론의 R. 요 혹시 그 기억나요? 그래서 R이 작으면 C가 작아져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차지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계산해 보면 여기에 차지가 들어갈 개수가 이게 101개, 102개, 뭐 52개, 3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밀리칸 이력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는 맞습니다. 맞는 게 E가 1.65시간 19성이라는 어떤 최소 단위가 있고 거의 정수량에 해당되는 차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 라는 거를 가정하고 거기에 이 n이 한 1.1 정도만 봐주겠는데 한 1.5, 뭐 10.5 되면 이거는 정수가 아니죠. 거의. 그죠? 그런 경우를 밀리칸이 보고 뺀 거죠. 뺐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 실험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빼고 보여주느냐 싹 다 정직하게 해서 보여줘서 결론이 안 나오게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죠? 몸을 쭉 했는데 가서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으면 여기 전극하고 차지를 주고받겠죠. 주고받으면 그 차지는 전류 형태로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스파이크가 뜨겠죠. 그죠? 전류 스파이크가 뜨면서 그 전류가 적분했을 때 바로 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페어를 달아주고 이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스파이크가 뜨겠죠. 그럼 요 면적을 적분했을 때 얘가 I의 T를 적분 DT 했는 것이 Q잖아요. 그죠? 적분이니까 총량은 이렇게 그 Q 값이 이 기름방울에 있었던 Q를 측정하면서 얘는 중성화되거든요. 중성화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먼지를 집진하는데 쓰고 실제 이제 그런 과제들이 보통 있습니다. 뭐냐면 회로적으로 이 전압을 걸어줘서 그 먼지의 양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그때 무게를 재기 어려우니까 얘가 먼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죠? 그때그때 무게를 재면 어렵겠죠. 그죠? 어려운데 얘가 먼지 집진하는 동안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적분한 전류량으로 차지 Q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지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는 것을 아는데 보통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평소에 측정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볼 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파티클 디텍션 이었고 C는 얘기 많이 했는데 Q는 CV 델타 V는 델타 Q에서 차지량이 대부분 여러분 얘기 많이 했는 게 CV는 델타 Q에서 이
C를 측정하는 게 델타 Q와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값이 사실은 전압부에 대해서 Q 값이잖아요. 그죠? Q니까 실제 전압 차에 대해서 Q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재능 자체가 Q를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맞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C를 측정하는 것이 커패시턴스를 알고 있으면 거꾸로 Q를 측정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어디 쌓이는 예가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가 DLTS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DLTS라는 것도 이제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인데 여기 보면 딥 레벨 트랩 스펙트로스코피 돼 있죠. 딥 레벨 트랩 스펙트로스코피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민주 씨가 얘기했죠, 그죠? 이거 연구실에서 왜 측정하죠, 근데? 보고. 그 다음에 왜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C가 그 차지를 모아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랩도 사실 차지를 모아두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랩을 보는 키워드나 C를 측정하는 키워드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연결된 얘기인데 디펙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측정하는 거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델타 Q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펙 양이 많구나, 혹은 C가 많구나. 왜냐하면 디펙이 많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공간보다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이 방에 여러분들이 의자 앉아있잖아요. 그죠? 의자 앉아있는데 만약에 이 의자를 책상을 간격을 좀 널찍널찍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상 간격을 한 2m 한 대씩 이렇게 갖다 놔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적겠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책상을 지금 이렇게 안 놔두고 요 위에 판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책상 갖다 놓고 앉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쪽은 앉겠죠. 여기도 앉겠죠. 일종의 허용된 스페이스에서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일종의 트레이드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차지 용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딥 레벨 트랩, 이것도 트랩인데 이 딥 레벨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딥 레벨이냐면 에너지 밴드에서 딥 레벨이거든요. 에너지 밴드에서 딥 레벨이면 여러분 생각에 에너지 밴드에서 보통 쉘로우, 이쪽은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트랩이 쉘로우 아주 약하게 바인딩 되어 있는 건데 좀 딥 레벨이니까 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밴드 안에 들어있는 이런 트랩의 경우는 여기에 차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차지가 들어가면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딥 레벨이면 여기에 차지를 딱 인젝트 시키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고전압을 걸어서 펄스를 걸어서 여기 차지를 넣어주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거든요. 디스차지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딥 레벨 트랩 스펙트로스코피는 딥 레벨이라는 말 자체에서 쉘로 레벨인 경우는 약한 전압만 걸어주면 되는데 딥 레벨인 경우는 높은 DC 전압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높은 DC 전압을 걸어줘서 걔가 빠져나옵니다. 시간을 걸어주면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시간을 보고 시간에 대한 여러분 트랩이 있을 때 차지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겠습니까? 차지가 나온다 하면 측정 값에서는 차지가 나온다는 것은 아까 C 값이 변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지량이 변하는 건 C가 변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데 차지를 여기 인젝시키고 나서 얘가 열력이 돼가지고 방출이 되는데 그때 짧은 시간에 C 값이 변하는 걸로 우리가 차지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디펙에 대한 레벨을 볼 수 있다 하는 게 DLTS 값이고 보통 다이오드 구조에서 보통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처럼 Q를 측정하는 요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슈고 퀀텀 소자에서도 Q를 측정하는 게 큰 이슈가 있습니다. 양자 소자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양자 소자에서도 아주 작은 소자에서도 Q를 측정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5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양자 소자에서 작은 소자가 되면 Q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작거든요. 되게 작은데 굉장히 작은 소자일 때는
여러분 지금 방이 이렇게 넓어서 그렇지 아니 강의실이 이렇지 않고 강의실이 요만하다 지금 세 사람 앉아있는데 여기 아주 요만해요. 네, 여기 입구되어 있고 여기 입구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강의실이에요. 이 강의실에 첫 번째 강의실, 두 번째 강의실이면 이 강의실에 작은 강의실에 숨을 다 못 들어가겠죠. 사이즈 작아지면 들어갈 Q의 양도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니까 그런 아주 나노 소자나 작은 소자에서도 Q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퀀타이스 되거든요. 퀀타이스 되는데 그 얘도 한번 한 5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한번? 자, 토론해 보세요. 양자 소자일 때.